60 이후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장땡이다. 내 나이 60을 넘기고 보니 인생은 대단한 서사시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의 기록일 뿐이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평생을 허비한다. 나 역시 성공한 CEO 소리를 듣고 싶어 가짜 웃음을 팔았지만 정산해보니 남은 건 허망한 뿐이었다. 타인이 인생의 부도를 막아주거나 대신 아파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수익도 안 되는 타인의 시선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명백한 적자 경영이다. 이제는 결단하고 인생의 구조조정을 시작해라.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 무대가 아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와 편한 옷을 입고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눈치 안 보고 사는 것이 60 이후 최고의 생존 전략이다. 일부, 당신이 주인공인 줄 아는 착각부터 버려라. 내 나이 60을 넘기고 깨달은 가장 큰 진실 하나를 말하겠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주연 배우로 살고 싶어 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옷을 입으면 흉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쩌나 하며 온종일 남의 눈치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내가 사업판에서 수십 년을 구르며 깨달은 건 사람들은 타인에게 단 1%의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가 진짜 어른의 시작이고 인생의 흑자 전환점이 된다. 내가 한창 사업을 확장하며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시절을 떠올려본다. 그때는 내가 입은 수트의 브랜드와 손목에 찬 시계의 가격이 내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었다. 남들에게 비루하게 보이기 싫어서 억지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타인의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사업이 풍랑을 만나 부도 위기에 몰려보니 그 화려한 껍데기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했다. 가장 비참했던 순간에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저 혀를 한번 차고는 자기들 점심 메뉴를 고민하러 떠났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구경거리에 잠시 눈길을 줬을 뿐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자기 손가락에 박힌 가시 하나가 남의 몸에 난 종기보다 더 아픈 법이다. 이것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배운 인간의 본성이고 생존의 법칙이다. 아직도 누군가 당신의 욕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그건 자의식이 너무 비대해서 생기는 착각일 뿐이다. 타인은 당신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지, 점심에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조차 못한다. 설령 누군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소음에 불과하다. 그런 소음에 귀한 인생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 손실이다. 내가 경영자로 살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수익성 없는 투입이다. 남의 시선에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수익률 제로인 사업은 세상에 없다. 그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아예 바닥이 없는 통에 인생을 쏟아붓는 짓이다. 60년 동안 남의 무대에서 조연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만 무대 아래로 내려와라. 화려한 분장을 지우고 거창한 대사도 던져버려라.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든 야유를 보내든 상관하지 말고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라. 주인공인 줄 알았을 때는 그 시선들이 무거웠겠지만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그 자유가 바로 60 이후에 누려야 할 진짜 권리다. 남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당신도 남들에게 관심을 끊어라. 그것이 노후 장부를 흑자로 돌리는 첫 번째 결단이다. 지금 당장 거울 앞으로 가서 그 얼굴을 똑똑히 봐라. 그동안 남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억지 웃음을 지어왔는지 세월의 흔적 속에 그 고단함이 다 녹아있다. 이제는 그 가식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남 눈치 보느라 못했던 말들을 뱉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라. 당신이 뻔뻔하게 살기 시작해도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만 돌아간다. 그게 인생의 이치다. 인생의 장부에 타인의 평가를 적을 자리는 없다. 오직 오늘 얼마나 행복했는지, 스스로를 얼마나 아꼈는지만 적어라. 남의 눈이라는 감옥에서 출소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다. 2부, 눈치 보느라 지불한 기회비용 계산서. 인생이라는 사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간과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감정의 기회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자본을 계속 투입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멍청한 짓은 없다. 그런데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유한한 자산인 시간과 감정을 아무런 수익도 없는 남의 비위 맞추기에 전액 쏟아붓고 있다. 이건 명백한 분식회계이자 스스로를 정서적 파산으로 몰고 가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다. 나도 한창 현장에서 구를 때는 그것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다. 거래처, 사람들의 하찮은 기분을 맞추려 원치 않는 골프장에 나가고 억지 웃음을 팔았다.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가도 겉으로는 인자하고
통 큰 사장 소리를 듣고 싶어 애썼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자산이 되고 인맥이라는 이름의 배당금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인생의 결산장부를 들여다보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내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친 게 아니라 내가 베푸는 호의라는 공짜 식사에 반응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감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다면 아마 지금 수중에 빌딩 몇 채는 더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남 좋은 일 시키느라 인생의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넘겨버린 셈이다. 60세라는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여유가 없는 시기다. 남은 수명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남의 눈치를 보느라 허비하는 1분 1초는 젊을 때의 하루보다 훨씬 더 비싼 단가를 지불하고 있는 고가의 자원이다. 이제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한다. 저 사람의 기분을 맞춰줘서 돌아올 실질적인 수익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이 모임에 나가서 얻을 정서적 배당금이 단 1원이라도 있는가? 아무런 수익도 기대할 수 없다면 그 즉시 투자를 중단하고 발길을 돌려라. 눈치 보느라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은 인생이라는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실속 없는 칭찬에 집착하며 살지 마라. 그건 남들이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기 좋게 붙여준 노예 낙인일 뿐이다. 진짜 사업 수완이 좋은 이들은 남들에게 욕 좀 먹더라도 자기 몫을 확실히 챙긴다. 인생의 장부에서 타인의 만족이라는 항목을 과감하게 지워버려라.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평온이라는 수익 항목을 새로 넣어. 오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가 남의 칭찬 100번보다 훨씬 큰 이익이다. 지금까지 남의 기분을 경영하느라 고생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경영해라. 그게 60 이후 인생을 흑자로 돌려세우는 유일하고 확실한 생존 전략이다. 기회비용을 따질 줄 모르는 경영자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어 있다. 인생이라는 귀한 회사를 남의 눈치라는 부실 채권 때문에 무너뜨리지 마라. 지금 당장 남의 시선에 지출하던 모든 비용을 회수해라. 3부 60세라는 나이는 손절의 최적기다. 사업가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수익이 나지 않는 부실 채권을 장부에 그대로 둔 채 미련을 떠는 것이다. 인생도 이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믿는 모양인데 그건 장사의 문외 아닌 이들이나 하는 소리다. 내 장부를 좀 먹고 인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인간들을 곁에 두는 것은 터진 자루에 곡식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미련하고 위험한 경영이다.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더 늦기 전에 수익성 없는 인간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나도 한창 사업을 키울 때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고 장부에 수천 명의 이름을 빼곡히 적어 넣었다. 어딜 가나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단한 인덕을 쌓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사업이 풍랑을 만나고 자금줄이 막혔을 때 그 수천 명의 이름 중 내 전화를 피하지 않은 이는 10손가락 안에 꼽혔다. 오히려 내 위기를 기회 삼아 뒷거래를 하거나 비아냥거리며 내 실패를 안주거리 삼는 인간들이 수두룩했다. 그때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인맥 장부를 과감히 찢어버렸다. 수익은커녕 감정과 시간만 갉아먹는 부실 채권들을 한꺼번에 손절하고 나니 비로소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은 손절을 잘해야 결국 남는 장사가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나는 그때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 상한 사과 한 알이 상자 전체를 망치기 전에 과감히 골라내야 하는 것은 경영의 기초야. 당신을 망치는 인간은 대단한 악마가 아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인간, 매사에 부정적인 소리만 늘어놓는 인간, 그리고 호의를 권리로 아는 인간들이다. 이런 부류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인생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을 길바닥에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60년이나 살았으면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야 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는 절대 인생의 흑자를 낼 수 없다. 나쁜 인연이 나가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다. 방을 비워야 새 가구를 들일 수 있듯이 마음의 공간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로부터 비워내야 평온이라는 진짜 수익이 찾아온다. 지금 당장 휴대폰 연락처를 열고 인생의 장부를 검토해라. 1년 내내 연락 한 번 없었거나 이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인간들을 과감히 삭제해라. 그들을 끊어낸다고 인생이 망하거나 외로워져서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귀한 우량주가 들어앉게 될 것이다. 인생은 살아갈 뿐이지 타인의 박수를 구걸하는 연극이 아니다. 60 이후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해. 부실한 인연을 손절하는 결단력이 남은 인생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다.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자신임을 잊지 마라. 남의 이름으로 가득 찬 지저분한 장부를 당장 깨끗이 정리하고 당신을 위한 칸을 넓혀라. 타부,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고품격 투자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잠시 기계를 멈추고 설비를 점검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멈추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며 어떻게든 소음을 만들어내려 발버둥을 친다. 고독을 마치 인생의 낙오나 실패의 증표인 양 두려워하며 누군가와 섞이지 못해 안달을 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판단착오이자 자원 낭비다.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연구개발 시간이다. 고독을 외로움이라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오롯이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본이자 고품격 투자의 기회다. 나도 한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시절이 있었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내가 대단한 거물인 것 같았고 저녁마다 빼곡한 술 약속이 내 사회적 지위를 증명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끼는 그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은 사업이 번창할수록 더 커져만 갔다. 수천 명의 인맥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정작 자신과 대화할 시간은 단 1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 쓰러지고 나서야 나는 강제로 고독의 방에 갇히게 되었다. 처음엔 사방이 벽인 것 같아 미칠 것 같았지만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욕망과 골마 터진 상처를 발견했다. 시끄러운 시장통에서는 결코 정교한 생존 전략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다. 홀로 있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한 채 남의 눈치만 살피는 자는 결코 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연구개발 부서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는 당장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다. 인생도 이와 한치의 오차도 없다. 고독은 당신의 인생 연구개발실이다. 남들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공간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장부를 냉정하게 대조해 볼 수 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수익이 아니라 영혼이 진짜 원하는 배당금이 무엇인지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60세 이후의 고독은 청량한 새벽 공기와 같아서 남의 눈치 보느라 어질러진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정돈해준다. 이것은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패배자의 태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인생 경영자의 당당한 선택이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비로소 남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여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확보해라. 일주일 중 단 하루라도 좋으니 누구의 연락도 받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이라는 귀한 손님과 독대해라. 진정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발길이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으며 스스로에게 물어라. 남의 비위 맞추느라 뒷전으로 미뤄뒀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자기 경영이자 영혼의 재투자다. 고독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기꺼이 지불해라. 그 대가로 당신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라는 최고의 우량 자산을 받게 될 것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본을 가진 무적의 경영자다. 고독의 시간을 남들은 범접할 수 없는 명품 자산으로 키워내라. 5부. 자식과 배우자도 결국은 개별 사업체다. 가족은 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동반자이자 가장 밀접한 파트너다. 하지만 경영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결국 각자의 손익계산서를 가진 개별 사업체일 뿐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순이 넘어서도 자식을 제 분신이나 노후 보장보험쯤으로 착각하며 인생의 자본을 몽땅 쏟아붓는다. 이건 경영으로 치면 모기업이 자립 의지 없는 부실. 계열사의 전 재산을 퍼붓다가 결국 동번 파산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식 인생은 자식의 사업이고 당신 인생은 당신의 사업이다. 서로의 장부에 과하게 간섭하고 감정의 자산까지 마음대로 빌려 쓰는 행위는 양쪽 회사를 모두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내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정에 이끌려 부실한 사업부를 정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계열사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당신의 노후 자본을 계속 축내고 있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자금 지원을 끊고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나도 한때는 자식들이 내 인생의 연장선인 줄 알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들었다. 공부부터 취업과 결혼까지 내가 짠 사업 계획서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랐고 그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책임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자식들은 제 경영권을 침해받았다며 반발했고 나는 나대로 귀한 시간과 재산을 허비했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그때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홀딩스 아래 묶여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각자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독립된 CEO라는 사실을 말이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자식이 제 사업을 스스로 꾸려가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지. 대신 경영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순이 넘었다면 이제는 자식이라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당신 인생이라는 본사 경영에만 집중해라. 그것이 자식도 살고 당신도 사는 유일한 상생의 길이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이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수십 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장부까지 당신이 적으려 들지 마라. 상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그 사업체의 고유한 경영 판단이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눈치 주는 행위는 서로의 영업 기밀을 캐내려는 피곤한 경쟁일 뿐이다. 60 이후의 부부는 각자의 독립재산제를 존중하는 전략적 제휴 관계가 되어야 한다. 서로의 사생활이라는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말고 각자의 즐거움이라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응원만 해라. 같이 밥 먹고 잠자는 파트너십은 유지하되 서로의 영혼까지 소유하려 드는 어리석은 독점욕은 당장 폐기해라. 홀로 서지 못하는 경영자는 파트너에게 짐이 될 뿐이다. 당신이 먼저 인생에서 확실한 수익을 내는 당당한 CEO가 되어야 배우자에게도 존경받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인생을 방치하지 마라. 자식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게 두지 마라. 배우자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투자를 망설이지 마라. 인생 장부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행복의 배당금을 챙기는 일에 전력 투구해라. 가족에게 헌신한다는 핑계로 당신의 인생을 부도내지 마라. 냉정한 말 같지만 각자 잘 사는 것이 결국 가족 전체가 번영하는 길이다. 오늘부터 인생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되찾아라. 남의 사업 걱정하느라 당신 사업 망가뜨리는 짓은 이제 그만해라. 6부. 오늘 하루 내 입에 맛있는 게 진짜 수익이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허망한 숫자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나중에 쓰겠다며 쌓아둔 미실현 이익이다. 많은 이들이 예순이 넘어서도 노후 대책이라는 명목하에 오늘 당장 누려야 할 소소한 기쁨들을 무기한 연기하며 산다. 자식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겠다고 맛없는 저가 식재료를 고르고 푼돈 아끼려 먹고 싶은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못 먹는 꼴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경영이다. 이건 비즈니스로 치면 회사는 장부상 흑자인데 정작 사장은 굶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다. 내일의 풍요를 위해 오늘의 결핍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인생이라는 기업을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독약이다. 나도 한창 사업을 확장하며 돈을 쓸어 담던 시절에는 오직 미래의 가치에만 집착했다. 빌딩을 올리고 계열사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 전혀 몰랐다. 비싼 호텔 식당에서 회의를 하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기인지 종이인지 구분도 못한 채 숫자 노름에만 빠져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 그 화려한 자산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그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수조 원의 매출액이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투박한 된장찌개, 냄새와 뜨끈한 밥 한 숟갈의 기억이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수익은 결국 직접 경험하고 느낀 오감의 만족뿐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확실한 이익은 장부상 수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현금 흐름이다. 인생도 이와 한치의 오차도 없다. 나중에 잘 살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하수들의 전형적인 실패 전략이다. 진짜 고수는 오늘 하루의 만족을 확실한 수익으로 확정 짓고 장부를 마감한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당신의 입에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과 몸을 감싸는 안락한 휴식이다.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세금도 붙지 않는 완벽한 시연손익이다. 미래라는 불확실한 채권에 투자하느라 오늘의 현찰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해라. 오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소한 소비가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지금 당장 식탁의 수준부터 높여라. 남 눈치 보느라 싼 것만 찾지 말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가장 좋은 재료를 사서 스스로를 대접해라.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흐뭇해하지 말고 당신의 입이 즐거운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해라. 인생 살아보니 결국 남는 건 직접 먹고 보고 즐긴 것들 뿐이다. 장부에 기록된 숫자들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의 손에 넘어갈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 오늘 하루 입이 즐겁고 속이 편안했다면 그날의 경영은 대성공이다. 인생의 배당금을 타인에게 양보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수령해라.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살아도 세상 절대 안 망한다.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 말년의 품격을 완성해줄 진짜 자산이다. 오늘 저녁은 가장 좋아하는 메뉴로 인생의 수익을 확실하게 확정 지어라. 7부. 마지막 장부를 덮을 때 남는 건 자신뿐이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결산 장부를 덮을 때 경영자가 느끼는 감정은 시원섭섭함이 아니라 허무함이다. 수십 년을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구르며 쌓아 올린 매출과 명성이 결국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도 결국 청산의 시기가 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남들이 내 장례식에 얼마나 올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따위의 부질없는 잔존 가치에 집착한다. 이건 경영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하수들이나 하는 걱정이다.
폐업하는 회사의 평판이 무슨 소용이며 떠나가는 배 뒤에 대고 손 흔드는 관객이 몇 명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인생이라는 장부의 마지막 칸을 채울 때 남는 것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라는 존재의 실체뿐이다. 나도 한때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어떻게 남을지 고민하며 공덕을 쌓으려 했었다. 회사 로고를 새긴 건물을 올리고 경영 철학이 후대까지 이어지길 바라며 훈화 말씀을 적어 내려갔다. 하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은 서류 뭉치 속에서 사라졌고 건물 벽에 붙은 명판은 빛이 발했다. 세상은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만 돌아가고 사람들은 금세 새로운 리더를 찾아 떠났다. 그때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평생을 바쳐 관리해온 평판과 인맥은 인생의 자산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쓴 데여 자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낡은 육신과 마음의 평온뿐이었다. 이게 인생이라는 긴 비즈니스를 통해 얻은 최종 결론이다.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화려한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유지하던 적자 사업부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오직 자신이라는 일인 기업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인생은 대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무사히 살아낼 뿐이다. 그 과정에서 남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생 장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이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말든 마음이 편하면 그것이 최고의 수익 모델이다. 인생 살아갈 뿐이다라는 말은 결코 자포자기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허례허식으로부터 벗어난 자만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경영선언이다. 이제 마지막 장부를 덮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특별 배당을 실시해라. 남의 시선이라는 부실 채권은 모두 소각해버리고 행복이라는 현금 자산을 마음껏 소비해라. 오늘 하루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뜻대로 살았다면 그날의 결산은 무조건 대흑자다. 장땡이라는 말은 인생의 모든 패를 닦아본 노병이 건네는 마지막 필승 비책이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제멋대로 살아라. 그게 60년 넘게 남의 인생 사느라 고생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상이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들의 이름을 적지 마라. 오직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얼마나 당당했는지만 기록해라. 그것이 인생이라는 위대한 회사를 가장 멋지게 마감하는 길이다. 자, 이제 펜을 놓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러 떠나라.